네, 오늘은 렉스턴 스포츠 차주분을 이제 인터뷰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제 본인 소개 이제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지금 렉스턴 스포츠 1년 반 정도 지금 타고 있는 박경보라고 합니다. 현재 보고 있는 차는 이제 어떤 등급의 이제 가격, 그 컬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죠? 차가 지금 렉스턴 스포츠가 2020년식이 판매되고 있는데 저는 2019년식이에요. 2019년식 프레스티지 트림이고요. 그때 한 3,070만 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고, 이제 저는 렉선 스포츠 가장 큰 장점이 내 개성에 맞춰서 내 필요성대로 나한테 이제 맞춤형으로 튜닝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저는 이게 막 다른 분들처럼 뭐 이렇게 많이 튜닝하진 못했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좀 튜닝을 했어요. 차 출고하자마자 타이어를 ATM 타이어로 바꾸고 휠도 같이 바꿨고요. 지금 여기 이제 한 개 네, 타이어하고 타이어랑 휠이랑 차 출고하자마자 바로 바꿨고, 그리고 이제 사이드 스텝도 사제로, 보통 이제 순정 사이드 스텝 많이 나가는데 이제 사제 사이드 스텝을 그때 같이 출고하면서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. 그리고 휠하우스도 보시면 약간 좀 여유가 있는데, 이게 이제 법규 내에서 2인치 리프트업을 한 상태이거든요. 제가 이제 제가 렉선 스포츠 구입을 한 이유 자체가 와이프랑 뭐 오지 캠핑이나 노지 캠핑 이런 데 좀 자유롭게 다니고 싶어서 구입을 한 거라, 그래서 2인치 정도 좀 올린 상태입니다. 그 요번에 그 렉슨 스포츠 페이스리프트가 나오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이런 그 타이어 튜닝 작업과 휠 베이스 그리고 사이드 스텝 작업이 왜 필요했는지 이제 그 네.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 드레스업 측면이 좀 크죠. 그래서 좀 렉선 스포츠가 가격이 저렴하긴 한데 그만큼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. 특히나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좀 멋있어 보이는 것도 있는데 좀 와이드해 보이고,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일반 SUV에 들어가는 똑같은 타이어가 순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능성 측면에서 약한 게 많아요. 아무래도 험로 주행이나 비포장도로 임도 이런 데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, 뭐 ATM 타이어 정도는 뭐 요즘 추세에 맞춰서 좀 달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오너들이 많이 이렇게 휠 타이어 정도는 많이들 교체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.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순정이 그렇게 별로 예쁘지가 않아가지고, 그래서 이제 사제로 선택을 했는데, 그러니까 이걸 아예 안다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, 이게 뭐 저 같은 부분은 상관없는데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좀 오르락 내리락 할 때, 그러니까 승하차 할 때 좀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것도 사이드 스텝도 설치를 했고요. 휠하우스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리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이게 지금 31인치급인데요, 타이어가. 순정은 30인치급이에요. 그래서 31인치급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제 휠하우스에 여유 공간이 없었고, 그래서 험로를 주행을 하다 보면 휠하우스하고 타이어하고 이제 간섭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좀 불안하죠, 아무래도. 그리고 또 별로 예뻐 보이지도 않고, 일단.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드레스업 측면에서 리프트업한 부분이 있고,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좀 여유롭게 홈로를 주행을 할 수 있는 부분, 그리고 임도를 주행할 수 있는 부분,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제 스프링이랑 쇼바를 다 바꾸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원래 렉선 스포츠가 아무래도 좀 승차감이 안 좋아요, 사실. 근데 이제 좀 스프링하고 쇼바를 좀 좋은 걸로 바꾸면 아무래도 승차감도 좀 확실히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? 이게 그 업체마다 달라요. 업체마다. 근데 이게 저는 차를 오래 타고 싶어서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타이어 가게에서 하는 데는 100만원 150만원이면 하는 데 많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제대로 리프트업 하는 업체를 좀 수소문 해가지고 거기 가서 한 250 정도 들었습니다. 근데 이거 말 들으면은 다른 분들은 뭐 그렇게 많이 돈 들여 하시겠지만, 이게 리프트업 하면서 하체 부품이 다 틀어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맞춤형 부품을 다 이제 특허 내서 다 하나하나 이 차에 맞게 제작을 한 거라서, 그래서 하체가 틀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없고, 특히나 이 리프트업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나는 증상이 이 샤프트 떨림이에요. 뭐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할 때나 가속을 할 때나 오르막길 돌을 때 뭐 이렇게 떨림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. 근데 지금 제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제대로 튜닝을 해서 그런 증상인데, 대부분 이렇게 저렴하게 그냥 저기 쇼바랑
스프링만 바꾼 분들은 대부분 그런 샤프트 떨림 현상이 나타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이 후면부로 이제 한번 가볼게요. 처음에 이 차가 출고할 때부터 이 위에 이제 판 네. 덮개가 이제 있게 나오나요? 적재함 덮개는 하나도 예. 없고요. 예. 네, 보통은 이제 제일 많이들 쓰시는 게 탑이에요. 탑. 이렇게 순정에서 나오는 이제 탑을 뭐 설치를 하는데,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픽업 트럭 같은 느낌이 전혀 없어서 이제 저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사제 애프터마켓에서 폴딩으로 된 거, 예, 그 적재함 덮개를 갖다가 설치를 했는데, 요게 제가 그때 한 150만 원 정도 들여서 설치를 했고, 이게 뭐 방수가 잘 된다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, 이게 좀 뭐 알루미늄으로 제작돼서 그래서 뭐 튼튼하고 또 뭐 방수도 잘 된다고 해서,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본격적인 뭐 장단점을 듣기 앞서가지고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, 이 픽업 트럭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네. 렉스턴 스포츠는 합격 불합격? 오너로서 얘기하면 네. 좀 애매한데, 네. 근데 사실 뭐 절대적인 게 뭐 북미 뭐 콜로라도 같은 이제 북미 정통 픽업 트럭하고 비교하면 사실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. 근데 그냥 SUV에서 그냥 적재함 하나 그냥 딱 설치한 느낌이 사실 드는 건 맞는데, 근데 이제 한국 사정을 감안을 했을 때 그냥 한국에서는 유일한 국산 픽업 트럭이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괜찮죠. 그리고 이제 픽업 트럭 자체가 미국에서 좀 저렴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비싼 편이잖아요. 뭐 쌍용차가 그래도 나름대로 무쏘 스포츠 때부터 벌써 한 20년 가까이 픽업 트럭 역사가 있는 회사고,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대 변경하면서 발전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이제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타서, 저도 되게 만족하면서 타고 있고요. 물론 아쉬운 점들이 있지만, 근데 또 이게 장점이 애프터마켓에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채울 수 있다는 거,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용달차라는 측면에서는 용달차로 쓰기는 어렵죠. 이게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, 그러니까 짐을 뭐 그렇게 큰 짐은 없지만 어쨌든 짐을 실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뭐 타일 하시는 분,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, 뭐 전기공사 하시는 분, 뭐 그런 분들이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레저용으로도 캠핑용, 낚시용 뭐 요렇게들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, 근데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자영업자 비중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렉슨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이 저렴하니까, 저도 이거 뭐 중간 등급으로 샀는데도 한 3천만 원 정도에 샀거든요. 가성비 좀 측면에서 자영업자분들도 좀 부담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, 유지비 측면에서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. 특히나 이게 2200cc인데도 불구하고 화물차다 보니까 1년 세금이 뭐 자동차세가 23,000원 미만이에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뭐 연비는 차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, 근데 뭐 일반적인 중형 세단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뭐 디젤이면 원래 좀 연비가 더 잘 나와야 되겠지만, 차가 무겁고 하다 보니까 좀 연비가 크게 나오진 않아요. 한 10 정도 이제 생각하면 되는 10이 좀 안 돼요. 대형 세단인데. 이제 뭐 시내만 타신다고 하면은 시내만 타신다고 하면 한 7 정도 생각하셔야 될 거고, 근데 이제 뭐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 많이 하시면은 한 10이 좀 넘어요. 한 10에서 11 정도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 그렇게 되면 콜로라도랑 연비 차이는 거의 없는 거 아닌가요? 콜로라도는 연비가 더 안 좋고, 그리고 또 이제 유류, 그러니까 기름이 렉선 스포츠는 경유를 쓰고, 그 차는 휘발유 차니까 아무래도 연비 차이는 좀 더 있겠죠. 스포츠 칸도 있잖아요. 칸하고 이제 렉선 스포츠하고 이제 적재함 차이가 있는데, 그 외에 이제 어떤 분들한테 어떤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? 철저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칸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 주행보다는 그냥 단순히 좀 캠핑 하시는 분들, 짐 많이 실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. 저도 캠핑 용도로 샀는데 사실 좀 이렇게 하고 나니까는, 저는 이제 탑이 아니다 보니까 공간이 생각보다 부족해요. 그냥 렉션 스포츠로 하면. 그래서 조금씩 칸으로 살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, 캠핑 하시는 분들, 또 이제 자영업자분들, 이게 짐 많이 실어야 되는 자영업자분들, 그런 분들은 칸이 좀 잘 맞는 것 같고, 그리고 반대로 좀 오프로드를 내가 픽업 트럭으로 좀 해보고 싶다. 왜냐면 우리나라에 프레임바디 차가 사실 많이 없잖아요. 뭐 렉스턴, 뭐 G4 렉스턴, 렉스턴 스포츠, 모하비, 딱 요 정도인데, 그 중에서는 또 제일 가격이 저렴하고
그래서 좀 저렴하게 뭐 오프로드를 좀 즐겨보고 싶다는 분들은 이거 사서 튜닝하는 분들도 있고, 그리고 또 캠핑용으로도 충분합니다. 한 만큼은 싣지 못하지만 어쨌든 충분히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좀 성향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진짜 잠깐 트렁크 좀 볼 수 있을까요? 아, 네네. 직접, 예. 여는 장면도 이렇게. 지금 여기 네, 연결했습니다.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다 이제 캠핑 장비거든요. 근데 좀 아직 좀 여유롭게 있어요. 왜냐면 여기에 아이스박스도 이제 나중에 들어가고 하는데, 추가로 그런 거 들어가는구나. 들어가면은 좀 네. 다 차기는 합니다. 근데 이렇게 충분히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 도로에서 주행할 때 픽업 트럭과 관련된 뭐 법규 이런 게 좀 있어요? 아, 네.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예. 화물차라서 1차선 주행이 안 돼요. 그래서 추월할 때도 1차선 안 됩니다. 그래서 또 요즘에는 픽업 트럭에 이제 유독 그 신고하는 분들이 많아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. 특히 승용차 타다가 픽업 트럭 들어오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, 습관적으로 사실 1차선 별 생각 없이 들어오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신고를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. 네. 그 이 차의 그 장점까지 생각하신 거 있으면 이제 네.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저는 이제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네. 일단 뭐 경제성이고요. 뭐 저렴해요. 이제 픽업 트럭을 특히 이제 경쟁 차종까지라고 하긴 좀 힘들지만 어쨌든 콜로라도나 글래디에이터 같은 수입차들보다는 훨씬 뭐 차값도 저렴하고 유지비도 좀 적게 들고, 세금은 이제 화물차니까 또 저렴하고, 사실 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경유를 쓰니까 경유 기름값이 아직 휘발유보다 저렴하잖아요. 네. 경제성 측면이 있겠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성비 그런 이제 가격이 3천만 원 정도에 몸집은 사실 G4렉선이잖아요. 이게 뭐 대형급의 차를 중형 SUV 사는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점, 그런 부분은 좀 메리트인 것 같고, 특히나 차가 사실 처음 차 출고됐을 때는 그냥 맨 도화지예요. 그냥 하얀 도화지인데, 근데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개성에 맞게 차를 꾸밀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좀 정말 좋은 장점이 아닌가 싶거든요. 그런 점들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일반 승용차나 SUV 뭐 세단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튜닝을 한다고 해도 사실 거기서 거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렉선 스포츠 같은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뭐 용도와 목적과 개성에 맞게 뭐 같은 차가 나올 수가 없어요. 사실 이게 튜닝을 하면 뭐 휠 타이어부터 시작해서 적재함도 그렇고, 뭐 여기에 차에다가 뭐 랩핑하는 분들도 있고, 앞에 그릴 이런 거 바꾸는 분들도 있고, 또 오프로드 하는 분들은 또 오프로드 하는 거 막 오프로드 튜닝도 하고, 또 캠핑하는 분들은 또 캠핑하는 거에 맞게 캠핑용으로 또 튜닝을 하고,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게, 그러니까 보통 여기 이제 적재함 이렇게 하시면 홀딩 커버 하시면은 그 롤바를 많이 하시거든요. 그냥 드레스업 측면에서, 아니면은 뭐 롤바가 원래 짐 고정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냥 드레스업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냥 롤바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뭐 동호인 분들은 이렇게 쓰레빠라고 표현하시는 게 약간 쓰레빠 닮아가지고 슬리퍼 닮아서, 근데 저는 이렇게 다니는 게 좋아서 이렇게 다니는데, 하나 제가 좀 남은 게 루프탑 텐트를 지붕에다 올리는 거예요. 그래서 캠핑을 제가 뭐 어디를 가서든지 그냥 거기 자리 깔고서는 캠핑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짐을 이제 적재함에 낮춰가지고 딱 실어놓고. 그래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이제 개성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튜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반면 이제 아쉬운 점은 좀 어떤 게 있나요? 아쉬운 점은,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좀 지포렉슨보다 원가 절감 들어간 부분들이 사실 좀 많고요. 그리고 가장 아쉬운 점은 좀 승차감인데, 승차감이 제일 아쉬워요. 이게 뭐 아마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, 그러니까 좀 원래 프레임 바디 차라서 그냥 원래 차가 안 좋은가 보다 했는데, 콜로라도를 한번 기회에 타봤는데 승차감이 나쁘지 않더라고요.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승차감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몇백만 원씩 렉선 스포츠에서. 그러면은 승차감이 많이 좋아지긴 하지만 또 가격 좀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, 뭐 페이스리프트가 됐든 푸체인지가 됐든 했을 때는 승차감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수입 경쟁차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차들이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, 사실. 그러니까 픽업 트럭만의 그런 특화된 사양들이
없어요. 이 차이는 그냥 적재함만 딱 있는 건데 콜로라도랑 비교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좀 사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.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쉽지 않나. 그러니까 적재함을 제대로 다른 픽업 트럭들에 비해서 제대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점, 단순히 짐만 실을 수 있다는 점, 이런 점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, 근데 뭐 저렴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저기 실내 인테리어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. 네. 근데 콜로라도에 비해서 실내 인테리어도 훨씬 승용차 감각으로 지프레스랑 똑같으니까요. 그래서 뭐 그것도 괜찮고, 그리고 좀 의외의 장점이 정숙성이에요. 뭔 정숙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디젤을 탑재를 하고 있는 경유차인데 생각보다 정숙해요. 엔진 질감이 좀 부드럽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디젤 차들에 비해서 조금 좀 정숙하지 않나. 이거는 제가 차에 탄 분들이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차가 생각보다 조용하네 하고. 그런 부분 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뭐 풍절음이라던가 하체 소음은 어쩔 수 없는데, 근데 엔진 자체의 질감이나 이제 소음은 좀 만족을 하고 있어요. 그럼 승차감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 약간 좌우 롤링이나 뭐 놓으면 하체 하부 진동을 좀 못 잡아준다는 그런 부분에서 비롯된 승차감이 불만족인가요? 그쵸.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 뭐 스프링이나 뭐 쇼바가 그렇게 막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프레임 바디인데 마운트가 그 프레임하고 차체하고 이제 연결을 해주는 그 마운트도 좀 개선을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, 그러니까 적재함하고 아무래도 저기 캐빈하고 분리돼 있다 보니까 적재함이 많이 털려요. 그래서 이렇게 제 차처럼 뒤에다가 짐을 많이 적재를 하지 않으면 적재함이 이제 털리면서 뒤가 이제 통통 튀거든요. 그래서 보통은 넥센 스프레스 타는 분들은 뒤에다가 적재함에다 짐들을 뭐 한 100kg, 200kg씩 싣고 다니죠. 혹시 이거 차 결함 때문에 뭐 서비스 센터 가보신 적은 있어요? 아니면 기타 고장이나 수리 때문에 가보신 적 있으신지? 큰 결함은 없어요. 서비스 센터 경험하신 적은? 서비스 센터는 엔진 오일 교환할 때? 그럼 얼마 정도? 뭐 그냥 될 것 같고. 엔진 오일 교환할 때 가고.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경우는 혹시 뭐 이렇게 픽업 트럭만 따로 적용되는 게 보험료가 좀 비싸요. 이게 화물차다 보니까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픽업 트럭을 따로 보험상에서 규정해 놓지가 않아서 그냥 1톤 트럭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보험상에서는. 그래서 근데 화물차가 일반적으로 승용차보다 좀 더 비싸거든요. 운행거리가 이제 많다고 판단을 하니까. 그래서 제가 아반떼 타다가 렉센 스포츠로 넘어왔는데, 물론 뭐 연차 그 승용차 탔을 때 승용 경력이 화물 경력에서는 인정이 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제 가족 보험으로 했었는데, 그때 제가 처음 할 때는 한 150만 원 정도 됐고, 근데 두 번째 했을 때는 많이 내려갔어요. 한 100만 원 정도. 근데 아무래도 승용차보다는 보험료 부담이 조금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. 저는 아반떼 탈 때 사고를 한번 냈었어 가지고 그래서 할증이 그때 됐던 게 그거는 또 반영이 되더라고요 또.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올해부터는 별로 한 100만 원 정도 지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SUV 타고 있잖아요. SUV 타고 있는데 이걸 이제 그 계약을 하면 보험료가 아예 제로 베이스로 책정이 된다는. 그러니까 그 운전 경력 자체는 인정이 되는데, 그러니까 승용차 운전한 경력이 인정이 안 돼서 화물차 경력으로 이제 새롭게 쌓아야 되는 거죠. 그렇구나. 어쩔 수 없이 비쌀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. 아무래도 한 모르겠네. 조금 차이가 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한 몇십만 원 정도 차이가 아마 날 거예요. 알겠습니다. 혹시 뭐 기타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외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신가요? 그러니까 저는 이제 렉센 스포츠 타는 입장에서 되게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고,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이거 처음 샀을 때 뭐 옆에서 저 트럭을 갑자기 왜 사냐 이런 분들도 많았는데, 좀 많은 분들이 픽업 트럭의 매력을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고, 뭐 그리고 또 이제 다목적성으로 다양한 목적에 맞게 차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, 뭐 순정 상태에서는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예쁘지는 않는데 또 꾸며놓으면 또
사람들이 다 한 번씩 이제 쳐다보는 그런 차가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뭐 특히나 뭐 캠핑이나 뭐 낚시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